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요즘에 그 경력사원 모집하는 게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이제 뭐 이렇게 봄, 가을 시즌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상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경력사원 면접 어떻게 보나요? 이런 걸로 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내가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잘 보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직접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세미 직장수업 TV에서 자, 경력 면접 초스피드로 마스터하는 과정.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신입사원들은 학원도 다닌다고 하는데 경력 면접을 가지고 지금 학원을 다닐 수는 없고, 아주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우리가 이제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해서 가서 합격을 할까,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핵심 꿀팁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경력 면접 초스피드 마스터 과정인데요.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100% 합격한다. 그래서 이제 100%라는 건 사실 개런티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면접을 그동안 굉장히 그 경력사원 면접, 신입사원 면접을 많이 그 본 사람으로서 그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그 면접자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원칙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력사원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먼저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성. 이걸로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스펙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따지는 게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인성, 이제 먼저 처음으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성 같은 경우는요, 일단 팀장급하고 대리급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에 인원을 뽑는다, 아니면 영업 쪽에 인원을 뽑는다. 그럼 이제 팀장 정도, 팀장급이면은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그 아주 포커스온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얼만큼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을 제대로 해낼 것이냐, 성과를 낼 것이냐, 이제 여기에 맞추지만, 그 분야에 한 경력 2, 3년 차 대리급? 이 정도 이제 경력사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크게 많이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자, 전문성 어떻게 준비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동안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력, 그러니까 내가 실적을 낸 부분, 이런 거로서 가능한 깨끗하게 어떤 그 페이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경력 면접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수시로 면접을 이제 보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면접관들이 그렇게 대규모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가서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나눠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면접관한테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심플하고 나이스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리 많이 조사하고 알아가셔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경력 면접을 보러 왔으면서도 그 자기가 지금 지원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는 뭔 줄 대충 이제 면접관들이 눈치채요. 우리 회사에 만약 그렇게 굉장히 오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 저 회사 어쨌든 틈만 나면은 경력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라든지, 어쨌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로 이제 내가 경력사원 면접을 보러 가겠어 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브랜드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예로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게 런칭한 브랜드가 어떤 거인지 알고 있어요? 라고 이제 대놓고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매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에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거기 매장에 가서
뭐 손님으로 이렇게 뭐 경험해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해야 이제 경력사원들하고 이제 얘기가 통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안 가봤습니다. 뭐, 홈페이지에서 그냥 이름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뭐, 그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극대화시켜서 면접관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자기 포트폴리오. 저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지원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미리 많이 조사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 업무랑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직원 하나 어떤 식으로 면접을 봤었나 하면, 마케팅 부서의 직원을 뽑았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에 갔더니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점이 약간 부족해 보였다. 이제 나 같으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그런 준비들, 사전 준비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전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열정이 없다면 아예 그 지원하러 가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서로의 어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그 회사로 가고 싶어 라고 생각된 그 회사에만 가고, 그리고 거기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브랜드고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딱 포장해서 어필할 것이냐, 이런 거를 사전에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일단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인성 부분인데요. 경력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인성을 많이 보죠, 요즘은. 그래서 그 인성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면접관의 기본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압박 면접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게 이제 면접관들이 기분 나쁘게 막 계속 이제 압박해서 얘기를 해올 때, 이게 압박 면접이구나. 요즘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압박 면접 한다고 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뭐 말문이 막혀갖고 말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요령인데, 실제로 뭐 이렇게 막 압박 면접이 들어올 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장을 이제 처음에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면접관이 뭐 임원급이나 이제 누가 그거 우리하고 안 맞는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끝까지 그걸 고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고수하면 이제 그 면접관은 이제 제대로 이제 딱, 물었구나, 이게 딱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계속 대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 고집 피우느라고, 뭐, 그게 아니고 저는 끝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내가 A라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A로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면접관이 압박 면접에서 이제 굳이 일부러 그거 당신 말 틀렸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B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저는 이제 A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방향이 B라고 하면 뭐 그것도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서 그 방향이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떤 나의 힘을 보태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어떤 이렇게 얼굴 붉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퇴사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경력사원들 면접 볼 왜 그 회사 나오고 이제 회사 옮기려고 하냐, 이건 기본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본으로 물어보는데도 그걸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반수가 넘어요, 제가 보기엔. 참 미리 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경력 면접 볼 때 꼭 이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퇴사 사유를 물어볼 때 부정적인 내용은 절대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물론 이제 퇴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면 왜 퇴사를 하겠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
이제 내 급여가 이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아니면 회사에 뭐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부정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그 면접관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 퇴사 사유가 뭐냐? 그럴 때 나의 퇴사 사유를 막 그렇게 막 가증스럽게 막 숨기고 막 가리고 막 안 돼, 안 돼! 이러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켜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직장 상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야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급여가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일하는데 이 급여 가지고는 도대체 결혼해서 이게 애 키우고 도대체 안 되겠어. 이래서 뭐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원래 있던 회사에 대한 어떤 장점을 차라리 먼저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 회사 이제 되게 좋은 회사고 그 회사에서 이제 추구하는 가치도 굉장히 배울만 하고 나는 그 회사에서 많이 성장하고 이랬지만 나의 어떤 그 5년 후, 10년 후를 볼 때 나를 훨씬 더 이렇게 도약시켜줄 내가 훨씬 더 실력도 키우고 어떤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 최선을 다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한 거고 난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 이러면 나는 부정적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래 있는 회사 욕하지 않았고 그다음 지금 옮기려는 회사는 거의 내가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원래 있던 회사 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까요? 얘기를 할 때 명확하고 어떤 이제 밝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는 이건 뭐 10마디, 100마디 말씀드려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복장, 표정,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력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자마자 어떤 회사에 이제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지. 뭐 지금부터 뭐 경력사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지금부터 회사가 뭐 무럭무럭 자라도록 키우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경력사원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는 이미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일을 시키든 뛰게 하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밝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깨끗하게 복장하는 거, 밝은 얼굴색, 밝은 미소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뭔가 하면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헐레벌떡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미리 두고 좀 걸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보고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혈색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혈색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혈색이 좋고 이렇게 밝은 표정이면요. 에너지가 좋아 보여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요. 이게 들어왔는데 막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막 우울해 보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선뜻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햇빛을 쬐이면서 막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걷는 거예요. 한 10분이라도 걷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두 손을 이렇게 딱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걸 1분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요. 절대로 막 무슨 이렇게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뭐 어디 막 금방 이렇게 막 실내에 뛰어들어와서 뭐 헉헉대면서 막 면접을 보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막 보다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될 수 있도록 자기 몸 스스로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말인데요. 의외로 어떻게 말을 하나 하면 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습관이긴 한데, 저도 사실 말할 때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제가 한 방송을 제가 봐도 그런 거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 속상하거든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면접 볼 때 의식적으로 이런 거를 안 하겠다고 많이 연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말할 때 제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묻는 말에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이 회사에 뽑히고 싶어 막 이래서 질문을 하나를 하면 막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까지 막 살붙이고 덧붙여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감점 요인이에요, 여러분. 묻는 말에 정확하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브랜드 런칭 해본 경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브랜드 런칭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제가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런칭한, 일본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런칭을 하거나 이랬던 경력 사원을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공부는 했겠지만 브랜드 런칭 해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뭔가면, 네, 저는 1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이런 브랜드를 런칭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런칭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영업 얼마 동안 했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간결하게 딱 내가 듣고 싶은 그 얘기인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 런칭한 경험이 있고요. 사실 그 예전에 학교 때도 갑자기 학교 얘기가 막 넘어가. 그래서 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학교 때부터 그런 비즈니스에 열의가 있었는지, 일본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 했는지, 막 이런 옛날 히스토리까지 막 다 나온.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이렇게 굉장히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참 이렇게 그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구나, 이게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경력사원은 진짜 비호감이에요.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딱 맞는 답변만 1분 정도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말에 딱 정확하게 1분 정도 정확한 얘기를 간결하게 하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습이 좀 미리 가기 전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거를 물을 거다. 예상 질문 뻔하죠.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전공으로 택하게 된 이유, 추려봤자 한 10개 남짓으로 이제 예상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예상 문제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1분 안에 간결하게 말하는 거를 미리 본인이 연습하는 거,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결하게 정확하게 아주 합리적인 시간 안에 얘기하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상이 되니까 막 돌발 질문 이런 거 사실 경영사원한테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1분 안에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법,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연습하면 실질적으로 장황하게 얘기도 안 하게 되고, 특히 동문서답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동문서답 하는 사람, 여러분들 동문서답 하는 거 그럼 누가 그래요? 이러시죠? 동문서답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회사에,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지원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점이 이제 당신하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물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물으면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 이 회사가 뭐 이런 가치관이 나하고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걸 내가 조회사에서 알아봤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든지 그걸 원래 좋아하는 일이었다든지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지원하게 동기가 뭐냐? 그런데 이제 막 아주 엉뚱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뭐 학교에서 그걸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굉장히 막 넓은 그런 배경 설명부터 먼저 해서 결국에는 그 핵심적으로 가려는 거였겠지만 그걸 참아주는 면접관은 없어요. 그 배경까지 다 듣고 싶지 않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의 핵심이 뭔지 저 사람이 무슨 질문하는 건지 정확하게 들어서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동문서답하면 안 돼. 뭐 이런 거가 어떤 방법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사전에 나 혼자 연습을 해봐야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경력사원 면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오늘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력사원 면접은 내가 지금 당장 이직할 계획이 없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즐겁게 직장생활 하고 그리고 이 회사보다 정말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뭐 헤드헌팅 회사에서 연락이 오든지 사실 뭐 아는 지인이나 선배한테서 어떤 프로포즈가 온다든지 사람이 정말 내일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 오늘 이거 경력면접 초스피드 마스터 과정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면접을 볼까? 이런 거를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혹시 모를 여러분들의 어떤 행운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세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